네, 이번 시간은요, 구직자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취업에 대한 고민을 확 풀어보는 시간이죠. 출구 없는 고민, 대책 기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취업기 베테랑이신 위포트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김태성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을 풀어볼지 기대가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방학과 함께 취준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고민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 갖고 오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해외 영업을 취업을 꿈꾸는 학생이 방학을 앞두고 해외 연수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고민 사연을 함께 해봤잖아요. 예. 네. 그 해외 영업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들 막막해합니다.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 그 스펙업 취업 포털의 스펙업의 김태성의 고민 상담소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해외 영업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목소리를요.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목소리예요. 여자의 네. 남자. 예, 여학생인데요. 굉장히 어허. 속상해요. 그래서 전날 술을 많이 좀 마셨어요. 짜증이 난 투로. 술을 네. 많이 마셔서 술이 조금 덜 깬 25살의 여대생 되게 어려운 목소리로 요구인데요.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세요. 네. 해보시란 거죠. 네. 해외 영업을 꿈꾸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나름 요구되는 것들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매번 낙방하다 보니 자신감은 떨어지고 이 길이 내 길인가,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듭니다. 그냥 제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할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저 자신은 납득이 안 돼서요. 유명 사립대 재학 중이고 또 학점은 4.1, 토익 점수 970, MOS, 무역관리사 자격증, 그리고 무역협회 대학생 무역 캠프도 했고요. 이런데도 매번 떨어지기만 하니까 스펙을 더 늘려야 할까? 아니면 정말 포기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듭니다. 태성생의 냉정하지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주 뭐 그냥 이윤정 아나운서였습니다. 예. 자, 이 고민 사연자는 그 스펙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학점 4.1, 유명 사립대 재학 중이고 토익이 무려 970점입니다. 지난주는 940이면 더 높은 친구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다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왜 낙방되는 거예요? 이 사연을 보니까요. 합격이 어려운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가. 뭡니까? 예, 질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제 토익이 몇 점이고요, 제 학점은 몇 점이고요, 어느 대학을 다니고요, 자격증이 뭐고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의 생각을 추측을 해보면 스펙이 합격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 중심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질문자뿐만 아니라 취준생 대부분이 하고 있는 그런 오해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영업 쪽은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레짐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스펙을 많이 볼 것이다, 스펙 높은 사람이 지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 자체를 안 해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른 직무 대비 경쟁률은 낮은데 고스펙이 요구된다고 구직자들은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럼 대략적인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예, 해외 영업이 여러 형태가 있긴 한데요. 예, 그 예. 일반 우리나라 기업의 중에서 이제 인기 있는 호감도가 높은 그리고 가장 많이 뽑는 현대자동차의 해외 영업 사례를 제가 딱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 계략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 오해가 확 풀릴 겁니다. 여기 합격자들 보면 학점이 2.7에서 최고 4.4까지 나왔습니다. 2.7까지도 있습니다. 토익인 경우에는 570서부터 990까지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일명 스카이라고 하는 곳이 4분의 1 정도 되고요. 지방 사립대도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익 학점 보면은 네. 낮은 점수 있잖아요. 지방 사립대도 4분의 1이었고 2.7. 그러니까 최저로만 좀 따져본다면 2.7 학점에 570점 500, 토익에 네. 예. 지방 사립대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자동차 해외 영업을 맡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 영어를 잘했는지 어쩐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 일 가능한 수 있나요 이게? 그렇죠. 놀랍죠. 하여튼 취업준비생들, 이 방송 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요. 예, 예. 어떤가요? 이게 스카이 정말 나와야지 되느냐? 토익이 900점을 훌쩍 넘어야 되느냐? 그리고 학점이 좋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진짜 나의 차별화 포인트, 기업에서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합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스펙뿐만 아니라 다른 알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 예. 네. 그렇다면 해외 영업 직무에서는 이 스펙 외에 또 다른 알파 뭐가 있을까요? 예, 중요도 기준으로 보면 우선 글로벌 역량,
역량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있고요. 글로벌 역량은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른바 그 점수로 대비되는 그 토익 점수 이거는 아닙니다.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감각. 이 친구가 장사꾼의 기질이 있어 없어? 꾼 기질. 그렇죠. 장사꾼의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 기업에서 파는 제품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70점 해외 영업은 일단은 예. 그 외국어를 잘해야 될 텐데 예. 토익 570점 맞으면은 그 뭐죠? 외국어 잘하기 어렵지 않나요? 예.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한데요. 예. 네.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것이 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만이 아니라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거든요. 영어를 네. 잘하지만 무엇인가 글로벌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영어를 못하지만 그런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그렇군요.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친구는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을 충분히 못했다고 분석하신 건데 예. 네. 사연 주인공을 위해서 팁을 좀 주시죠. 예, 관점 전환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취업준비생의 관점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거든요. 빨리 기업의 채용팀의 관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기업 관점에서는요.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그 역량이 있느냐, 글로벌 감각이 있느냐, 이 친구가 장사꾼의 기질이 있느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아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원자 관점에서는 내 스펙 이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라는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 전략을 지금 어떻게 짜야 되느냐면 취업은 경쟁이잖아요. 다른 경쟁자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 지원자들이 스펙에 집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조용히 모여가지고 알려주지 말고 그냥 출고대기 시청자들만 우리 세 가지 역량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길 네.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근거를 예. 분명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건 경험 사례로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면접의 질문 예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네.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느 제품 미국 담당이야. 거기에 팔기 위해서 이번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팔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겠어?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나 학점 4.49 스카이 출신이고 토익 990이야. 이걸로 어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접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우선 지원 기업에 대한 그리고 어떤 형태의 해외 영업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그 분석, 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또 자세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해외 영업하면 사실 좀 막막합니다. 예. 보통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예, 해외 영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일반 회사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기네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회사, 대표적인 데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데들이 있죠. 예. 이런 데서 하는 해외 영업이 있고요. 종합상사에서 하는 그런 해외 영업이 있습니다. 종합상사라고 하면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뭐 LG상사 이런 곳이 있죠. 이런 류의 두 가지 형태의 해외 영업이 네, 있습니다. 일반 회사 그리고 종합상사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렇다면 자세히 예.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반 회사의 해외 영업 직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회사는 그 보통 지역 마케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지역 담당이다. 그리고 지역의 마케터이자 관리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크게 역할은 두 가지를 합니다. 마케팅과 세일즈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마케팅 역할은 본사의 마케팅 전략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 따라서 해외 판매 법인이 그 가이드에 따라서 그대로 전략을 펼쳐나가 주시고 제품 그 지역만의 제품 전략을 마련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또 본사의 전략에 맞게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장과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나이대로 나눌 것이냐, 지역대로 나눌 것이냐 이렇게 STP라는 우리가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예. 세그먼트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타겟팅을 하고 그 타겟팅한 곳에 그렇죠.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4P 전략이 있죠. 네.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가격을 가지고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주는 것 하나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세일즈 영역입니다. 네. 세일즈 영역은 사실은 보고서 작성하는 게 제일 많긴 합니다. 해외 지역의 매출과 손익을 분석해서 우리 그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수시로 보고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있어야지만 불필요한 재고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은 쇼티지, 일명 쇼티지라고 하는 그것이 나서 팔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없어질 수 있고요. 네. 담당 지역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OTD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Order to Delivery. 그러니까 시작
그 제품 그 오더하는 것서부터 딜리버리 최종 배달하는 것까지 책임지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가끔 현지의 바이어를 상담하고 현지 세일즈 조직 담당자들을 교육시키는 역할 이것까지도 굉장히 합니다. 하는 일이 많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형태가 종합상사인데 이 드라마 미생에서 나온 곳이 그렇죠. 종합상사죠. 예, 맞습니다. 예, 종합상사의 해외 영업은요. 네.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트레이딩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자원 개발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 요 세 가지 형태의 일을 하는데요. 네. 트레이딩은 다양한 제품 그러니까 철강이 될 수도 있고 화학이 될 수도 있고요.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삼국 간의 거래를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원 개발은 우리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석유, 가스, 식량 자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발을 탐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광구가 개발되면 광구를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합작 투자 회사를 찾아서 같이 합작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것은요. 발전 시설이라든가 신도시,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조달하고 시공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민자 발전 사업 부분에 지분 투자하기도 하고 시설을 운영 관리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자 관점에서는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면 해외 영업 이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를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근거도 함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소서와 면접에서 채용팀에서는 깊이 보려고 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 회사의 해외 영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마케팅과 세일즈 능력을 어필하시면 되겠고 또 종합상사 해외 영업에 지원할 때는 트레이딩, 그리고 자원 개발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력 정도를 어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외 영업 형태별로 다양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펙만 준비해가지고 스펙만 가지고 애원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지원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고스펙이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취업준비생의 고민 해결 들어봤는데요. 태성 쌤, 그럼 첫 번째 고민 사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예, 이 지원자는요. 더 이상 스펙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펙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빨리 줄이시고요. 빨리 관점 전환하세요. 지원자가 아니라 채용팀장의 관점으로 전환하세요. 그래서 지원 기업, 내가 해외 영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상사 부분의 해외 영업인지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역량을 찾아서 자소서와 면접에서 어필하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건 굉장히 잘 받아놨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만 잘 판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승산 준비를 제대로 전략적으로 한다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고민 상담자를 만나봐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또 부탁 하나 할까요? 예. 예, 그저께 담배를 끊었어요.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남학생, 29세의 남학생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겠네요. 예, 불안하네요. 네, 드라마 미생을 보고 홀딱 반한 1인입니다. 종합상사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연봉은 엄청 높은데 스펙이 장난 아니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좋은 대학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스펙도 없는 그냥 평범한 미생입니다. 담배 피우고 싶어. 예, 드라마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의 장그래도 들어가는데 저는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계약직이든 뭐든 해외 영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혼자 무의태하고 있지만 취업 카페 같은 곳에 성공 후기 보면 저 같은 지원자는 명함도 못 들이밀 순이라서 해외 영업 지원 다음 생으로 패스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태성쌤, 저 그냥 해외 영업 지원 포기하고 그냥 찌그러져서 담배나 다시 펴야 되나요? 저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해외 영업 자리는 없을까요? 라고. 어제 박수 어려우셨어요? 쳐드리고 싶어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 예. 연기자로 데뷔하셔야 될 것 너무 같은데요. 잘하시네. 큰일 나죠. 예. 네, 그리고 드라마 미생이 원작 자체가 워낙 현실에 충실하게 그려낸 작품이었잖아요. 예. 실제로도 이 주인공 장그래 같은 케이스가 있나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예. 저도요. 전 너무 이렇게 주인공을 띄우기 위해서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진짜 있나요? 어떻습니까? 장그래와 같은 사람이 채용 과정에서는 있어요. 이제 독특한 경로를 통해서 독특한 경로를 통해서 입사하는 친구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계약직으로 많이 계약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적응을 쉽게 대부분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장거래의 가능성, 이거는 채용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업무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기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거 보면은 온갖 고초를 다 겪잖아요. 맞아요. 그걸 그렇죠. 겪으면서 견딜 사람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계약직으로 학력 무관이었잖아요. 예. 바둑기사였기 때문에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뭐 스펙보다 좀 능력인 직무가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지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 업무는 뭐 어떻습니까? 제 학생 중에 종합상사의 해외 영업에 들어간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 강도는 예상했듯이 매우 셉니다. 매우 셉니다. 예, 이 친구들은 회사 근처에 찜질방 쿠폰을 끊어놓고 예, 그렇게 생활을 그래서 합니다. 그 미생에서도 중간에 그 사우나에서 자고 예, 맞습니다. 상징적인 거군요. 예, 실제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업무 자체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내가 거래해야 되는 그 업체들이 시차가 맞지 않아서 아하. 어쩔 수 없이 밤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미생 계속 얘기가 나고 있는데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현실감이 있는 가장 현실과 비슷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종합상사를 지원하실 분들은 만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꼭 보십시오. 네, 드라마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예, 다른 점이 일부 있습니다. 미생과 실제 그 종합상사의 다른 점은 대표적인 게 이제 팀워크 부분입니다. 팀워크. 예, 팀워크. 네. 그 드라마에서는 실제 같이 팀으로 일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 종합상사에서는 팀으로 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이 독립적인 업무가 부여가 되고요. 그걸 끝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팀 내 협업보다는 팀 간, 그러니까 파트너사와나 판매사 아니면 바이어들과의 그 협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신입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일정 교육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매출 할당 그리고 순익 할당을 줘가지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어허.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 끝나면 바로 실전 업무로 예, 돌입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게 그 실전 업무라는 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해외 업체를 발굴하고 예. 직접 뭐 개척을 맞습니다. 하고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국내외에 제품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찾습니다, 우선. 근데 여기는 영업 마케팅의 역량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영업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에 이제 종합상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좋은 제품을 그렇죠. 근데 좋은 제품인데 예. 마케팅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죠.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잠재 고객들을 개발하러 다닙니다. 이 잠재 고객들. 그래서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업체들을 소개하고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 잠재 고객들에게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이 잘 돼서 계약을 하자라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물건을 옮겨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거래 대행까지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종합상사 해외 영업직이잖아요. 예. 채용 규모나 스펙은 어느 정도 될까요? 채용 규모가 그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닥 크지 않습니다. 작은 어.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펙을 보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필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요 국가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이런 언어를 하는 친구들은 영어가 좀 부족해도 커버가 되고요. 꼭 제2 외국어를 할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스펙은 대기업 종합상사가 일반 기업의 그 해외 영업보다는 좀 높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어떤 직무 능력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 영업은 그 더더욱 실전 능력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예. 근데 실무 경험을 쌓으려면 어떤 방법을 좀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크게 무역 지식을 좀 쌓을 필요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무역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기본 무역 지식을 습득하시고 무역 관련 자격증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국무역협회가 있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많은 정보가 나와 있을 거고 예. 국제 박람회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개최가 하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참석해 보시고요. 학교에 가보면 국제 학생들 정말 많이 왔어요. 이 친구들이 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거기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요. 작더라도 내가 해외에서 아니면 해외를 대상으로 작은 물건을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학생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도전해 볼 만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실제 기업 채용팀장의 비밀 노트 공개해 주셔야죠. 예, 스펙에 연연하지 말아라. 연연하지 그리고 말아라. 예, 지원자 관점이 아니라 기업 관점으로 기업에서는 글로벌 장사꾼 기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나는 글로벌 장사꾼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장사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출고되게 역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김태성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